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소크라테스 사상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우리 일단 뭐 내용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하더라도 지금 그 책 우리 교재 순서상으로는 나오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학번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책은 88쪽부터 이제 소크라테스가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놨네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일단 이제 우리 그 교재 구성상 이 저자가 썼는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소피가 늘 이제 편지를 받는 그 편지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이제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죠? 뭐 연구라고 소피가 하는 거니까 지금 연구라고 하기보다는 그 편지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 의문,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일단 내용 뭐 조금씩 보면서 한번 그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소크라테스 이름은 일단 써놔보고 그죠? 예. 자 위에다가 좀 진하게 잘 안 나옵니다. 소크라테스. 뭐 영어 나는 지금 독일어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공부를 독일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익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영어로 쓰면은 이제 K 대신에 C를 쓰고 있죠, 그죠? 우선 그 교재를 몇 장을 한 장 넘겨보면은 91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적인 수치감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편지 뒤쪽에 소피가 받았는 편지 뒤쪽에 질문이 혹은 글이 몇 개 있는데 문장 몇 개 그게 적혀 있는 게 첫 번째 본성적인 수치감이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올바른 인식은 안에서 비롯한다. 무엇이 옳은지 아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크라테스가 꼭 이런 말을, 이런 질문들을 반드시 했다기보다도 소크라테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그게 있죠.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네. 근데 사실 앞에서 봤지만은 우리가 그 교재 앞에서 봤지만은 여러분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사용하기는 했지만은 다른 그 소크라테스가 최초로 이 말을 만들어낸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델포이 신전 문 앞에 이런 경구가 적혀 있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자기 사상을 설파하는데 그 사상을 그냥 이제 설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었던 아테네 특히 청년들하고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이걸 이제 써먹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셈입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 우선 이제 질문 그냥 본성적인 수치감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물음표로 시작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침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물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지금 이 책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본성적인 수치감이 있을까 해놨는데 자, 요것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본성적인 수치감이 있을까? 우선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볼 때도 우리 책에서도 그렇지만은 책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질문을 받는다든지 할 때 그냥 다른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나 개념들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질문만 봐서는 안 되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예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강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금 본성적인 수치감이 있을까 해놨잖아요. 그죠?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일단 인간의 본성이 있느냐? 그것부터 한번 따지고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 강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만일 이제 직접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질문을 던지면은 누군가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겠죠.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짧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금 했는 것처럼 이 질문 자체에 대한 답을 해보자 이게 아니고 여기서 본성적인 수치감이 있을까 했을 때 도대체 본성이란 뭔가?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본성이란 뭔가? 그리고 본성이라는 게 도대체 있느냐? 만일 있다면은 그 본성이라는 게 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본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한번 지금 일시정지를 해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기 생각을 혼자 그냥 자문자답 해도 되죠.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은 진짜 조금 약간 뭐 너무 깊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약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짧게 토론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던졌는 것처럼 도대체 인간에게 본성이라는 게 있는가? 일단. 그리고 있다면은 그 본성이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걸 먼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결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본성적인 수치감이 있을까? 그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 무슨 뜻인지 알죠? 예, Nature call me. 이때는 우리가 자연이 나를 부른다 그러는데 Nature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하죠. 이게 뭐냐? 인간의 그러면은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뒤가 어려운데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 뱃속에 뭔가를 집어넣는 것을 다시 배출해야 되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뭔가 자연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본래부터 그죠? 본래부터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본래부터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식들로 우리가 이걸 쓴다면은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아마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문들을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봅니다. 이게 본성이 맞는지 어떤지, 그죠? 자, 이렇게 이게 이제 92쪽 위에 보면은 이래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도 좋으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본성이 아니라 한 사회의 관습임이 분명하다. 본성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관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어서 볼까요? 예를 들면은 할머니께서 젊었을 때는 옷을 다 벗고 일광욕 하는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오늘날의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이를 자연스럽게 다운 표현했습니다. 헛다운표.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성은 우리가 굳이 어떻게 의도하지 않아도 속에서 저절로 본래부터 원래가 그런 거야. 저절로, 그죠? 자연스럽게. 바로 지금 그 뜻하고 본성이라는 뜻이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놨잖아요. 할머니께서 젊었을 때는 옷을 다 벗고 일광욕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 상태에서 옷을 다 벗고 일광욕 하는 것을 상상도 못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게, 그러면은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나 혼자 옷을 벗고 일광욕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보이고 또 눈치 보이는 그게 왜 눈치 보이는가? 여기 수치심하고 연결되는 거죠.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하겠다. 수치심 그러면 부끄럽다는 이제 단어를 우리 또 떠올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은 비슷하게 바로 그런 것을 그게 자연스러운 거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부터 인간이 그런 걸 갖고 있느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갔어. 지금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500년경 그때 사람인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쯤 사람인데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자 청동기 시대, 소크라테스 시대는 이미 철기 시대고 그죠? 철기 그 이전에 청동기 시대 그리고 석기 시대가 있는데 석기 시대도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그럼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의식주를 인간이 온전하게 만들어내지 못했을 당시에 옷 입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옷을 입었던가. 우리가 상상이 보통 그 당시 사람을 우리가 본 건 아니니까 상상 속에서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보면 그냥 우리 생식기 부분만 겨우 가리고 있는 정도 그런 식들입니다. 다 벌거벗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그냥 그런 정도로만 가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런 걸 다 같이 그렇게 다니면은 그 안에서 부끄러움, 즉 수치감 생각할 수 있느냐? 너무 멀리 올라가서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갖고 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우나나 목욕탕 간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목욕탕 들어갈 때는 오히려 바깥에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들어가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다들 목욕탕에, 대중 목욕탕에 옷을 벗고 들어가니까 그건 당연한 걸로 아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수영장 가서 어떻습니까? 수영장에서는 수영하기 위해서 수영복을 입습니다. 바닷가 해수욕장에서 여름에 피서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조금 사람에 따라서 움츠려들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근데 그걸 당연한 듯이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캠퍼스에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대부분의 수업이 원격 강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캠퍼스에서 캠퍼스 CCC, 알죠? CC, 보통 CC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캠퍼스 커플, 내가 이 대학생 때는 CCC라고도 했습니다. 캠퍼스 커플도 있었고, CCC는 뭐냐? 캠퍼스 클래스 커플. 같은 학과,
캠퍼스 클래스 커플, 같은 학과에서 커플일 경우에 CCC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CC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캠퍼스 커플 해서. 그냥 내가 이걸 왜 적는가 하면은, 자, CC, 캠퍼스 커플, CC인 경우가 아니라도, 뭐, 캠퍼스 안에서 CC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서로 사귀고 사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손잡고 다닙니다. 캠퍼스 안에서 수업 시간에도 보면은 강의실에 같이 손잡고 앉아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그보다 더한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손이 아니라 더 스킨십을 하면서, 그런데 내가 대학교 다닐 당시,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쯤, 그 이전 시대, 당장 이 캠퍼스, 우리나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시내 같은 데 다니도 마찬가지고, 둘이 다 아는 사람이 없을 때는 손잡고 다니고 하다가 아는 사람이 앞에 오잖아요. 웬만하면 둘이 진짜 서로 사귀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손잡고 가다가 손을 놓습니다. 캠퍼스 안에서 서로 손잡고 다닌다. 그때는 그런 거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 의식, 수치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달라졌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치심, 부끄러움 혹은 움츠려드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그런 것들을 유발하는 행동들이 있었다면은 오늘날에는 오히려 몇십 년 지난 다음에는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원래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귀면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이게 도대체 원래 그렇다고 하는 이런 게 있을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요걸 좀 정지를 일시정지 해놓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 다시 지금 읽었는 것을 위쪽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떤 행동을 해도 좋으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본성이 아니라 한 사회의 관습임이 분명하다. 자, 여기서 본성이 아니라 이제 이런 거, 수치심을 느끼고 하는 것들도 인간 본성이 아니고 관습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이 도대체 있나 없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관습이, 그런 것들은 본성이 아니라 관습이라는 이야기인데, 관습은 그 사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그 때문에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형성되느냐? 관습은 그 사회 구성원들 전체가 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게 형성되는 것은 거꾸로 관습, 요 글자를 하나하나 뒤집어 보면은 습관. 그러니까 습관들이라고 합시다. 개개인의 습관들. 이게 사회 속에 모두에게,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한 생각과 행동을 유발하게끔 하는 것으로 정착이 되었을 때, 그때 관습이 되는 거죠. 개개인의 습관이. 근데 이거는 또 역으로도 되는 겁니다. 이게 일직선적으로 무조건 습관에서 관습으로만 나아간다가 아니라, 습관들이 모여서 관습이 된다가 아니라, 이 관습이 또 개인의 습관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요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순환관계. 근데 만들어내면서도 그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바뀌어 나가는 그걸 바뀐다고 해서 모든 바뀌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발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발전이 아니라 그냥 변화한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듣는 것처럼 CC, 그죠? 옛날에는 손을 잡고 가다가도, 몇십 년 전에는 손을 잡고 다니다가도 아는 사람이 보이면은
둘이 얼른 손을 놓고 안 그런 척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받는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사귀고 사랑하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도 그런 거였다면은 그게 몇십 년 지나서는 이제 캠퍼스 안에서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히 사랑하고 사귀니까 손잡고 다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변화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발전이라고 하기는, 발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기는 힘들겠죠. 그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이 말 나오는 김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게 이 관습이 그리스어로 에토스라고 하거든요. 에토스. 한번 개념을 찾아보세요. 관습을 에토스라고 하는데, 이 보니까 비슷한 단어 떠오르지 않나요? 비슷한 단어가 뭔가 하면은 바로 ethics, 윤리. 관습이 한 사회에서, 그러니까 관습이니까 이건 사회마다 다 다르겠죠. 시대마다 얼마든지 다 다를 것이고 사회마다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게 윤리로 굳어진다. 일종의 규범처럼, 윤리는 일종의 규범처럼 되는 거잖아요. 관습은 규범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그 안에서 그래도 자연스러움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규범화되어 있는, 법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바로 이게 여기에 어원을, 에틱스는 에토스 관습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다시 또 좀 지우고 말은 그대로 놔두고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했던 게 그거죠.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92쪽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엇에 대해 가장 현명하단 말인가? 그러니까 요 표듯이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했는데, 무엇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그것에, 그게 현명하다, 그 이야기죠. 자, 이어지는 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을 다 알지는 못한다고 깨닫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현명하단 말인가? 네, 지금 가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철학이 우리의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다,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부터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역시 이제 같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지혜가 뭐냐, 지식과 지혜의 구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구멍을 가지고 이 구멍을 지름이 얼마다 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게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름이 얼마인지를 아는 그게 지식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자기 쪽으로 갖고 와서 그 지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는 게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방금 읽어봤는 것처럼 진짜 내가 여러분들한테 역시 이미 이야기했죠. 이 칠판이 세상 전체라고 한다면은 우리 개개인이 알고 있는, 여러분 각자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개인 각자를 A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요만큼, 물론 이만큼도 안 되죠, 당연히. 우리 지금
일단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식으로 초중 고등학교 유치원 빼고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지식으로 배워온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데 그 지식이 지금까지 배워온 거 그게 세상 전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양이 될까요? 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수능 시험을 위해서 오로지 공부한다. 수능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해봅시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전부 다 100% 기억을 할 수 있다, 기억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있을 수도 없지만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배운 것들,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한들,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그게 도대체 얼마만큼일 거냐. 근데 우리는 오늘 기억했던 것들, 오늘 기억하는 것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10년 전에 기억했던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이 세상 전체, 이거에 비해서 보자면 보잘것없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다른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때, 생각이 다르면은 이게 대립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에는 실제로는 각자가 알고 있는 게 이렇게 각각 다른데도 불구하고 A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세상 전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 전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B도 마찬가지로 서로 의견이 달라서 대립이 일어날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방금 내가 다르다, 의견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그랬는데 다르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나는 맞고 상대편은 틀린 거다. 틀린다고 다 간주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당장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의견 대립이 일어날 경우에 본인은 세상 전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100%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사회 한번 돌아보세요. 도대체가 인터넷 같은 데에서도 보면은 그 어떤 이슈가 생기더라도 우리 사회만 국한해서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슈가 생길 때 거기에 매번 참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다 알고 알 수 있었어. 그만큼 지혜는 놔두고 그만큼 지식이 풍부해서 지식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다름을 인정을 하고, 그죠? 다름을 인정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좀 있지만은 이것은 정말 세상 전체에 비해서 보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일부분이다. 그 일부분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들 100%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게 나를 현명한 사람이 되도록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똑똑한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 말고 현명한 사람.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다무는 게 낫다. 침묵하는 게 낫다. 지금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을 다 알지는 못한다고 깨닫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현명하단 말인가? 현명 뭡니까? 이건 결국 지혜롭다는 이야기인 거죠. 바로 그럼 어떤 식입니까?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그 어떤 일에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참견하는 사람, 그 사람, 그리고 또 나는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아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사람, 더 알기 위해서, 모르고 있는 것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진짜 보잘것없어 얼마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더 알고 싶어. 이런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결국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현명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제 이 책에서는 계속 그 철학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철학자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이쪽으로 연결되죠. 너 자신을 알라. 무조건 모든 것에 다 참견하지 말고, 참견 늘 하다가 보면은 제대로 좀 현명한 사람이라면은, 사람이 말이 많아지면은, 나는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1시간 내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거죠. 수업 시간에 주고받고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손을 들고 자기 생각과 다를 경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야기를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내가 들었을 때, 아, 맞네.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영상 강의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인정을 하면 뭡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말하는 동안에는 내가 그걸 잘 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듣는 동안에는 나는 입을 다물고 침묵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를 않고. 이건 그냥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말을 들어주고 하다 보면은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을 얼마든지 많이 우리는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뭐냐? 그게 현명한 사람이다. 그게 철학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게 철학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드시 정답이 있어야 된다. 정답이 있는 것일지라도 그 정답이 도대체 왜 그런가 하는 질문을 또 던져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올바른 인식은 안에서 비롯한다. 이거 또 짧으니까, 긴 건 아까 안 적었는데요. 짧으니까 또 적어보겠습니다. 올바른 인식은 안에서 비롯한다. 예, 이래 되겠습니다. 끝. 역시 한 문장만 우선 읽어봅시다. 그러나 모든 인식은 어떤 시점에 밖에서부터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해놨습니다. 자, 모든 인식은 안에서 비롯한다 그랬는데, 나는 또 이 질문을, 이 말을 보고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던져볼 겁니다.
도대체 이제 이게 맞다고 인정을 한다면은, 그죠? 도대체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럼 뭐 올바른 인식은 안에서 비롯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말 인정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기서도 그러면 올바르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인식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진짜 따지고 보면은요, 하나하나 모르는 것들 투성입니다. 도대체 올바르다는 게 뭔데? 인식이라는 게 뭔데? 안에서 아는 뭔데? 이 말 나왔는 김에, 지금 안에서라는 말이 나왔는 김에 한번 봅시다. 우리 몸, 우리 몸을 현재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목 안,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입 안 해서 목으로. 그러면 안에 식도가 있습니다. 식도는 내가 안에라고 했지만, 식도는 안입니까? 바깥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는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현명함, 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간다, 더 나아간다. 항상 이제 내 영상 강의를 보면서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흔히 이야기하는 목 안은 안입니까? 바깥입니까? 물 좀 마시게. 네. 내가 고전에 말하기를 우리 몸을 기준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맞습니다. 몸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목 안이라고 하는 안에 식도가 몸 안에 있으니까 안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기준은 전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죠. 왜? 기준을 내 몸을 기준으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일 그게 아니라면, 기준이 바뀐다면,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식도는 안이 아니라 얼마든지 바깥일 수 있다. 내 몸도 이제 기준이라는 거 빼고 봅시다. 내 몸 지금 촬영하는 이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내 몸은 안에 있다. 바깥에 이 촬영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내 몸 바깥에 있지만은 이 공간은 건물 전체로 보면은 건물 안입니다. 계속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 건물도 캠퍼스를 기준으로 보면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건물이 바깥이 아니라. 이렇게 확대시켜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기준은 다 전부 상대적이다. 그러나 상대적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자라고 모두가 동의하는 선에서 그걸 전제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상대적인 걸로 보자면은 뭡니까? 식도는 몸을 통해서, 몸을 기준으로 보면은 아니지만은 식도 안에 음식물을 넣는다면은, 그죠? 이게 식도 아닙니까? 그죠? 식도라고 하면은 음식물이 여기 들어있다. 이 음식물은 식도가 바깥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뭔가 잘못 먹고, 아주 작은 거 잘못 먹고, 이제 잘못 삼켜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좀, 듣기가 거북할런지 모르겠는데, 자, 요게 구슬이라고 합시다. 어릴 때 작은 구슬을 삼켰다.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고 뭘 하더라도 수술 같은 거 안 한다면 어떻게 돼요?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작은 창자를 통과를 하고
큰 창자를 통과를 하고 다시 항문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이 구슬이. 그러면 이 구슬은 안에서 안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오는데 구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 식도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작은 창자, 큰 창자, 소장, 대장 이 전부 바깥인 거잖아요. 기준이 그런 식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이 지금 그 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그 상대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이제 따져보는 거죠. 자, 요거 지금 이런 것들도 전부 관점을 달리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근데 올바른 인식을 말하면서 안에서 비롯한다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길래 이 안 무엇을 이야기를 하길래 일단 이걸 올바른 인식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인식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소피의 세계라는 책. 이 뭐죠? 책입니다. 근데 책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죠? 책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해하는 바가 읽기는 우리 한국어로 된 글을 읽기는 다 같이 소리내서 읽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각자가 다 다르다. 즉, 이해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다. 한다면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난 여러분들한테, 자, 엄마라고 적어 놓으면은, 그죠?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뭡니까? 인식은 어때는 안다. 안다는 알미입니다. 이 알미 체계화되었을 때 우리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 근데 당장 이 단어를, 엄마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여러분들은 엄마가 어떤 존재죠?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다 본인들 엄마를 떠올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동일하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사용할지라도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각자의 엄마를 떠올릴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내용은 전부 다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올바른 인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올바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 정의 내리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이러면 예를 계속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10시 반쯤 됐습니다. 보통 12시쯤 점심 먹는다고 합시다. 아침을 굶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 배가 고파서 12시쯤 뭘 먹어도 아마 맛있게 느껴질 거고, 근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어떤 음식을 라면 하나 끓여라.
라면 하나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1시간 반 후에 점심 먹으러 가면은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인데 그걸 별로 안 먹고 싶어질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이 맛이 없어져서 음식은 늘 같은 것을 먹어왔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배부를 때 하고 배고플 때 하고 그 맛에 대해서 느끼는 게 다릅니다. 음식이 늘 같은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변하는 게 뭐가 변했습니까?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음식에 대해서 아는 주체입니다. 여기서 보면 또 무엇을 우리는 올바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들 여러분들 계속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이따가 지금 계속 이어서 할 텐데 1차 시, 2차 시 그걸 중간에 자르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할 겁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여기서 좀 자르는 김에 여러분들은 올바른 인식이라는 이게 뭔지를 역시 한번 그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일단 여기서 좀 1차 시는 스톱하고 이따가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